SBS 공채 10기 개그맨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남자 아빠면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거를 꿈이 있더라도 좀, 물론 꿈을 찾아가면서 그 꿈을 이뤄서 가정을 지키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거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 일단은 처자식을 굶기지 말아야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일당을 받고 있어요. 많이 덜컹거리시죠. 로데오 타는 느낌인데요. 한참에 몰고 가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특수면허 따신 거예요? 대형 면허 따야 되고요. 네. 화물운송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요. 환경법이 강화돼가지고 이런 현장에 물차가 없고 먼지가 나가면은 아예 그냥 정지시켜요. 네. 일 하시기 전에 어떤 장사 해보셨어요? 실내에서 담배 필 수 있는 스모킹 카페라고 있어가지고 이건 무조건 되겠다 이거. 친구랑 동업을 시작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초대박이다. 평택에 차렸죠. 2억 들어갔죠. 네.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게 말아먹었죠. 싹 말아먹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가시는 거예요? 일을 네. 일찍 시작하는 일을 해가지고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찍 나왔어요. 바로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살수차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차로 갈아타고 현장을 가야 돼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SBS 공채 10기 개그맨이고요. 지금은 개그를 접고 이제 두 아이의 아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이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예 지금 개그 쪽으로 안 하시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하고 있고요. 그 유튜버 조그맣게 또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개그 고물상이라고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취미까지는 아니고 조금 열심히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시죠. 늦었습니다. 네. 이 차 타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 이거를 뒤에 이게 물탱크예요? 예, 이 물탱크고요. 16톤 정도가 들어가요. 이거 끌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돼요? 이게 제가 좋아하는 형이 이런 채널이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출연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솔직히 좀 생소하잖아요. 물차라는 게. 물차라는 게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있다. 그리고 제가 요걸 하면서 처자식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도 남기고 싶게 해서 그냥 출연하게 됐습니다. 현장 나가기 시작하면 계속 이 차만 타고 이동하시는 거예요? 거의 2차 타고 있고요. 좀 이따가 또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제가 제 차로, 승용차로 옮겨 타고서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이유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장이 화장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화장실 갈 때는 제 차로 근처에 이제 공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놓고 현장 올 때마다 그게 필수예요. 이 차를 타고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주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큰 차 모시는 분들은 그 생리적인 현상 해결하시는 게 되게 불편하시겠네요. 고향이 여기고 이제 여기서 이 일을 하니까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잖아요. 조금 수월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어디 들어가서 논 같은 데도 매립을 해요. 그런 거 할 때 일 들어가면 이제 좀 곤란한 경우가 많죠. 밑에가 좀 예민해가지고 아무 데서나 못 사는 분위기죠. 자, 이제 여기가 제가 오늘 일할 현장입니다. 요즘에는 바로바로 이렇게 타설을 해서 짓는 경우도 있지만 좀 위에 쌓아요. 레고처럼 새로 나온 공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 현장에서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끝방에 흙이 다 말랐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차들이 지나다니면 먼지가 나겠죠. 네. 저는 먼지가 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법이 강화돼가지고 이런 현장에 물차가 없고 먼지가 나가면은 아예 그냥 정지시켜요. 음.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방진 때문에 이 작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비산먼지 때문에. 먼지 때문에 민원이 들어가면 아예 그냥 일을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법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무조건이죠. 이게 민원이 들어가서 걸리게 되면 아예 그냥 그날 일을 못하게 돼요. 전체 일을. 네네. 그냥 스톱 이렇게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는 어떤 현장인 거예요? 여기가 지금 물류창고 짓는 현장이거든요. 네. 지금은 보시면 이렇겠지만 처음에는 다 그냥 흙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다 같은 레벨에 다 같은 뭐라 해야 돼, 전문용어로 레벨이라고 하는데 원래 다 이 밑에 있는 땅처럼 평탄화가 돼 있었을 텐데 여기 흙을 싼 거예요. 여기 흙을 쌌는데 얼마나 많은 차가 들어왔을 것이며 여기 밑에 또 밑에 탔잖아요. 여기
보시면 흙이 팠거든요. 아, 그럼 여기 땅에서 이만큼이 이제 올라간 거라는 그렇죠. 거죠? 얼마나 많은 흙이 들어와야 이렇게 쌓였겠어요. 그럼 이 흙을 쌓을 때마다 계속 물차가 들어와서 중간중간에 물을 뿌리겠네요. 이 현장이 제가 작년 5월인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 6월이잖아요. 이게 올해 10월에 끝난다고 했는데 완공이 그때라고 했는데 아마 공사 현장도 대부분 딜레이가 될 수뿐이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많이 덜컹거리시죠. 차는지만 현장 길이 이래요. 소화가 잘 됩니다. 아니, 장이 민감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매일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다 있습니다. 거의 지금 약간 로데오 타는 느낌인데요. 아, 거기 그렇군요. 근데 여기 되게 양반인 도로예요. 아, 그래요? 이 정도면 그냥 아스팔트까지는 아니어도 기본은 한다. 공부르기는 한다 이런 느낌인데. 더 험한 길도 다니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엄청 심한 데는 진짜 막 천장에 머리 부딪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요걸 한지 조금 됐는데 제가 이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이제 힘들었죠. 머리도 부딪히고 시동도 꺼먹고 저도 처음부터 이걸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렇게 큰 차를 몰 거라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너무 무서웠어요. 큰 차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면허도 그럼 특수면허 따신 거예요? 대형 면허 따야 되고요. 네. 화물운송 자격증을 또 따야 되고요. 어. 그리고 기초 교육이 있어요. 건설 기초 교육. 그게 있어야지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디 회사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프리랜서예요? 아, 지금은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현장에서 한 달을 계약해서 네. 월대라 그래요. 한 달을 계약해서 한 달에 얼마 내일 나와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저는 그냥 하루짜리 여기도 꽤 오래 했지만 하루씩 하고 있거든요. 하루 어디 불러주면 또 딴 데로. 오늘은 현장이랑 가까워가지고 다행인데 먼 데 갈 때 또 엄청 멀어요. 이렇게 물 한 번 싹 먹여주고 현장에 이제 먼지 안 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이게 또 마르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물을 뿌리면은 진흙이 돼버려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마를 때까지 좀 이렇게 대기 좀 하다가 이제 다시 30분 40분 있다가 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청소할 때 고압살수로 밀어주면서 오리발 달아가지고 밀어주는 거고요. 이 모터가 이 안에 있는 물을 앞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서도 물이 네, 나오고. 이거는 그냥 세게 안 나가고 그냥 흘려주는 거고 앞에는 청소하는 용이고. 용도가 다 다르죠. 아, 그러면 내려서 현장 작업할 때는 요거 펌프로. 요거는 물 뜰 때 여기 다 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물질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요거는 물 뜰 때 쓰는 거고 또 요 얇은 호스로도 청소할 때 압으로 해가지고 세게 쏘게 하는 거고. 아, 이걸로요? 그런 식이죠. 프리랜서로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 물차도 자차인 거예요? 그렇죠. 제 차죠. 제 차로 하고 있고 이 일을 하려면은 일단 차가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은 기사를 타시는 분들도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자차거나 기사를 타거나. 월 수입은 어떻게 돼요? 월 수입은 되게 고정적이지가 못해요. 왜냐면 비가 오면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니까 물을 뿌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마 때 이럴 때는 못 벌고 그렇지 않을 때는 벌고 해서 그냥 월에 얼마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냥 제가 하루하루 일을 나간다고 했잖아요. 네. 하루에 한 50만 원 정도 일당을 받고 있어요. 월 에버리지로 어느 정도? 800에서 1000만 원, 800에서 1000 정도는 찍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것들이 또 있죠. 네. 기름값도 있을 거고 보험료도 있을 거고 하니까 차가 고장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버시는 편이신가요? 보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단은 다행히도 제 고향에서 일을 하고 있고 네. 주변에 선배들이 또 이쪽 건설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건설 장비 들어갈 때 저희를 소개시켜주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인맥이 없고 주변에 지인들이 없으면은 사실 힘들죠. 그냥 물차 딱 사와서 저 물차 할게요 이러면 그 현장에서 내가 물차인지 모르니까 전화해서 어디 현장 와지 이게 못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일단 그게 다 영업이죠. 이 물차 일 하시는 분들 오래 하시는 편인가요? 되게 장점은
제가 아시는 분이 73살이신 분 계시는데 아직 하고 계세요. 그분은 아마 되게 오래 하셨을 건데 나이 제한이 물론 있어요. 현장마다 있는데 건강검진이라고 이런 검진표 있고 그러면은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힘을 쓰고 이런 일이 아니니까. 개그맨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코너 하셨어요? 적반하장이라는 코너도 했었고 해거리가 떴다도 했었고 2차사에서 몇 개 했었죠. 그래도. 개그맨 하다가 그만두고 바로 이 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죠.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제가 결혼을 하면서 네. 개그를 이제 그만하고, 왜냐면 개그맨이 잘 되신 분들이야 수입이 되게 좋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정하지가 못하죠. 일단은 아버지 밑에서 마트를 하다가 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나와서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결국에 이걸 하게 된 거죠. 가장 오래 하신 일이 물차예요? 현재로선 그렇죠. 공채 개그맨이면 그 타이틀이 쉽진 않잖아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에 네. 해가지고 재밌게 했었죠. 놓기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결혼하면서 어쩔 수 없었죠. 현실이다 보니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겠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려갔죠. 그럼 꿈을 쫓아서 이제 본인 일을 하시다가 다른 일을 이제 하게 되실 분들도 있고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욕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남자 아빠면 그래야 되지 않나. 처자식을 위해서 자기 거를 뭐 꿈이 있더라도 좀 물론 꿈을 찾아가면서 그 꿈을 이뤄서 가정을 지키면 너무나 행복하고 그거 베스트겠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 일단은 처자식을 굶기지 말아야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꿈보다 가정이 최우선이다. 예, 현재로서는 그렇죠. 유튜브 예.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어떤 장르예요? 스케치 코미디고요. 네. 물론 뭐 개그맨들 친했던 좋아했던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아예 손을 놓고 있다가 네. 카메라 앞에 쓴 적도 진짜 거의 10년이 됐는데 다시 하면서 옛날 추억도 있고 다시 연기를 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가정이 최우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고 네네. 유튜브 하고 계신 거 떡상하시면 이 일 계속 하실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떡상에 뭐 어느 정도가 떡상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놓고 있을 거예요. 계속 이거 하면서? 아니죠. 기사를 구하든 뭐 해도 그냥 이건 안 늘려. 왜냐면 언제 잘못될지 모르잖아요.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걸 잡고 있어요. 그게 또 진짜 떡상에서 잘 나가다가 확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돌아올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자식이 있으니 그렇죠. 돌아올 곳은 이제는 나이를 먹었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이렇게 대기하다가 아까 했던 작업 반복적으로 하는 건가요? 들어가서? 그렇죠. 또 가야 되죠. 전화가 왔는데 저희는 이 친구는 포크레인 하는 동생이에요. 다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잖아요. 대기실 거의 통화를 엄청 많이 해요. 이게 필수거든요. 기아도 넣어야 되고 해서 지금 또 포크레인 하는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나 잠깐만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현장에 물 뿌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현장에 다시 먼지가 나기 전에 들어가서 또 불을 한번 뿌려줘야죠. 하루에 몇 번 정도 반복하는 거예요? 대중이 없어요. 그냥 한 7, 8번 하는 것 같아요. 물 뿌리고 물 뜨고 물 뿌리고 대기하고 이게 계속 반복인데 현장마다 달라서 여기는 조금 현장이 좁아가지고 조금 시간이 좀 여유롭죠. 바쁜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서 있을 시간이 없어요. 계속 움직여야 되고 하는데 대기하고 혼자 계실 때는 주로 뭐 하고 계세요? 통화 많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주변에 물차를 같이 하는 동생도 있고 포크레인 하는 동생도 있고 해가지고 거의 통화를 많이 해요. 그냥
별 시덥지 않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하면서 어제 뭐 했니? 오늘은 뭐 하니? 뭐 식사도 모여서 같이 했거든요. 동네 곳이 고향이다 보니까 근처에서 일을 하니까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거의 점심시간은 같이 식사하고 그랬어가지고 통화 되게 많이 해요. 일 하시기 전에 어떤 장사 해보셨어요? 제가 마트 아버지 밑에 있다가 나와서 커피숍을 했거든요. 좀 획기적인 아이템이었어요. 실내에서 금연법 나와가지고 실내 담배 못 폈잖아요. 네네. 실내에서 담배 필 수 있는 스모킹 카페라고 있어가지고 수원에 갔다가 그걸 보고서 야 이거다, 이건 무조건 되겠다 해가지고 친구랑 동업을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 친구도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야 내가 대박을 알아왔다, 가보자. 그래서 데리고 갔대. 이 친구도 담배 피는 친구였는데 네. 이거는 필살기다, 이보다 좋은 곳은 없다. 야 이거 진짜 초대박이다. 평택에 차렸죠. 2억 들어갔죠. 네. 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서 기가 막히게 말아먹었죠. 싹 말아먹었죠. 이래도 되나. 그러다가 원래 커피숍을 하다가 둘이서 커피숍 하나로 먹고 살래니까 저 자식도 있고 안 되더라고요. 네. 거리가. 우리가 호프집을 하나 하자. 그래서 달달데이라고 호프집을 하나 해서 2개를 하게 됐어요. 커피숍 하나 하고 호프집도 하나 하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씩 맡아서 했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머리가 아프다, 잘못됐다 하던 찰나에 고향이고 선배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건설 쪽 형님들이 계시니까 이제 야 니네 살수차라는 게 있는데 요즘 환경법이 강화돼가지고 꼭 필요하다, 이거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래요? 이건 뭐지 해가지고 둘이서 동업인데 직업을 3개 갖게 된 거죠. 한 명은 물차 타고, 한 명은 커피숍 보고, 커피숍 끝나면은 술집 장사하고 있고, 벌써 말라가지고 그러고 계시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제일 먼저 커피숍을 접고, 그리고 호프집을 접었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물차를 한 대 더 사서 둘이 한 대씩 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거리는 또 이게 제일 난 거 같고 해서 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도 요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정리하고 물차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싹 접었죠. 싹 접고 여기 열심히 전념하고 있는